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많은 용어들이 이게 여기 사용한다는 여기 위치 있잖아요. 이게 어떨 때는 필즈라고 사용하고, 어떨 때는 properties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keys라고도 하고, 이렇게 column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자, 이 속성이죠. 속성에 대한 데이터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엑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레코드라고 합니다. 레코드 이렇게 레코드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로우라고도 하죠. 로우 이렇게 로우. 그리고 이제 여기를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에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얘는 별로 많은 얘기는 없어요. 맞죠? 이쪽은 얘가 실제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를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테이블이니까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테이블이 최상의 아버지예요. 얘가 전체가 최상의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테이블의 자식이 누구냐면 이걸 테이블의 자식이라고. 이 하나하나를 테이블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로우가 맞죠? 그래서 이 테이블의 자식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번호를 붙이면 로 1, 로 2, 로 3, 로 3 이렇게. 그다음에 로 4 이렇게 자식이 있다. 테이블의 자식은 맨 처음에 얘가 자식입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게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로의 자식이 누구냐면은 칼럼입니다. 칼럼. 얘 맞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얘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칼럼 콜 1 이렇게 맞죠? 콜 2 이런 식으로 자식이 생깁니다. 이게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은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디다가 얘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자료 구조가 리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스트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거 전체의 자료 구조는 리스트로 되어 있다. 리스트로. 그렇죠? 그리고 로는 뭐로 되어 있죠? 로 하나하나는 뭐로 되어 있죠? 요거는 오브젝트로 이렇게 되어 있다. 오브젝트로 되어 있다. 오브젝트. 그렇죠? 그 다음에 얘 하나하나는 뭐죠? 하나하나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9번은 90 이런 식으로 속성이 하나씩 돼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상위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테이블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다르게 만들 수는 없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의 자료 구조가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이렇게. 이거 리스트고. 자, 얘는 뭐라고 그러죠? 얘는 자료 구조를 오브젝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브젝트라고도 하고 이제 여기 오브젝트라고 원래는 정식 명칭은 오브젝트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딕셔널리라고 얘기해요. 딕셔널리 이렇게. 자, 딕셔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하나하나의 값을 속성이라고 하죠. 속성. 이 하나를 속성이라고요. 자, 하나의 속성 이렇게. 이 하나를 속성 이렇게. 맞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요 리스트는 어떤 속성을 얘기하냐면 그룹입니다. 그룹. 어떤 유사한 그룹이죠. 그룹을 형성하는 게 리스트의 성격이에요. 그 리스트는 함수가 있어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 2, A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그룹이 돼야 되니까 이게 그 숫자만 들어가는 그룹인데 얘 갑자기 생뚱맞게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생뚱맞게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알파벳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리스트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이렇게 구성을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 구조를 보면 얘가 리스트라는 그룹이 형성하는 그룹이 유사한 그룹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성격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생의 성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룹핑이 되는 게 리스트의 자료 구조고. 근데 얘는 좀 다르죠.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속성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룹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속성이 달라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국어 자리, 요거는 수학 자리, 요거는 영어 자리, 요거는 과학 자리 이렇게 이름이 요 이름 자리 이런 식으로 다르잖아요. 맞죠? 그럴 때는 이 자료 구조를 쓴다 이 말이지. 얘는 그룹핑이니까 이건 속성이 유사한 놈들 맞죠? 유사한 속성들이 그러니까 차원이 이렇게 차원이라고 해요. 여기를 디멘션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디멘션 이게 디멘션 정확하게 여기가 디멘션입니다. 디멘션을 다르게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은 이런 디멘션들이 이 디멘션 차원이 얘는 몇 차원이죠? 하나의 차원이다. 하나의 유사한 하나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차원이 유사한 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유사한 차원. 이런 학생들의 차원이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차원이 다르죠. 각각의 성격이 다릅니다. 요거는 요 값은 국어값이고, 요거는 영어값이고, 요거는 수학값이고, 요거는 과학값이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름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차원이 각각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차원이 다른 자료를 이렇게 넣을 때는 요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딱 하나죠. 요 하나하나, 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알려주는 것이 칼럼이다. 이 트리 구조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테이블에서 왜 제가 이걸 반복해서 얘기를 하냐면 판다스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판다스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판다스를 이렇게 접근할 때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좀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테이블은 뭐로 되어 있고 자료 구조가 리스트로 되어 있고 됐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테이블의 자식들은 오브젝트로 되어 있다. 오브젝트.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는 하나하나가 뭐죠? 그 속성으로 되어 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료 구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폼, if은 그냥 사용할 줄 알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도록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이제 복습을 조금 하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복습을 리뷰를 또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테이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은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죠. 아 머릿속에 테이블은 리스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리스트. 됐죠? 그리고 그 로죠. 로. 테이블의 자식을 로라고 하잖아요. 로는 오브젝트로 되어 있다. 그렇죠? 오브젝트 자식은 칼럼이죠. 그래서 칼럼은 뭐로 되어 있죠? 칼럼 하나하나는 셀 공간에다가 탁 집어넣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는 그 속성으로 되어 있다. 속성.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그럼 이런 형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콤마 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테이블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이니까 조금 뭐죠? 좀 우리가 보기가 불편하더라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뭐가 생긴 겁니까? 얘를 진짜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뭐죠?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잖아요. 물론 칼은 이렇게 생기지 않지만 얘가 테이블 구조로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테이블 구조로 딱 보여주는 게 누구지? 그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인 거지.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그렇죠? 그게 이제 판다스다 이렇게. 얘가 라이벌로 판다스다 이렇게 합니다. 판다스. 그렇죠? 그럼 얘 구조하고 얘 구조가 같은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 요게 하나하나가 맞죠? 요 하나하나 로가 테이블의 자식이구나. 그 로의 자식은 요거 하나하나 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다. 맞죠? 그래서 이 판다스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면 테이블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대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 테이블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맞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번 시간에 이제 한 게 리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도 올렸는데 맨 중간에 뭐가 있죠? 이 맨 중간에는 뭐라? 이 중심 테이블 여기다가 좀 쓸게요. 저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가 조금 이제 테이블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설명을 해서 좀 알 거예요,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테이블은 실제에서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냐면지,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심의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그 중심 테이블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자, 팩터 테이블이라고 했어요. 팩터 테이블. 팩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팩터 테이블의 중심이 딱 있고 이렇게. 테이블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테이블에 이게 자료를 담는 곳이 테이블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면은 이 팩터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어떤 테이블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가 연결이 되든 두 개가 연결이 되든 연결이 많이 되겠죠, 맞죠?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랬는데 이 테이블은 이 테이블을 디멘션 테이블이다. 디멘션 이렇게 차원 테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멘션 테이블이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 우리가 테이블 구조를 배웠으니까 이제 테이블이 어떤 뭐 실제에서는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있는지 알아야지 데이터를 분석할 거 아니에요, 맞죠? 대부분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뭐가 있느냐면은 얘는 잘 보세요. 여기는 현실에 가장 가까운 놈은 얘예요. 얘.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팩터 테이블 명칭을 지금 판매 테이블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판매. 상품을 판매하는 테이블. 그렇죠? 그 상품을 판매하는 테이블이면은 판매 테이블이면 누가 필요합니까? 고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고객 정보가 있는 고객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고객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고객한테 제품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품 테이블. 이렇게. 제품 테이블이 이렇게 따로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팩터 테이블은 항상 뭐가 필요하면 날짜 테이블이 필요해요. 이 날짜 테이블. 이렇게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날짜 테이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 맞죠? 이런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제품, 요게 제품이고 고객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고객에 대한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물건을 계속 파는 거죠. 이 고객이 이 제품을 샀다. 이 고객이 이 제품을 샀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터 테이블은 뭐가 길어질까요? 이 로우가 길어집니다. 로우가 쭉 현실적으로 계속 로우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로우가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바코드 찍는 곳이 여기거든요. 바코드 찍는 곳이. 바코드를 딱 찍는 순간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디멘션 테이블은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팩터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데 여기는 계속 데이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 우리가 정형 데이터가 있고 비정형 데이터가 있잖아요. 맞죠? 정형 데이터는 보통 계산을 할 수 있는 값이고 얘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값이니까 보통 문자열을 이렇게 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비정형 데이터가 여기 많으면 안 돼요. 맞죠? 여기서 뭔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여기서 비정형 데이터는 무게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스몰 a만 해도 1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메모리 양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담지 않아요. 그럼 얘는 뭐로만 갖고 있냐면 숫자로만 되어 있어요. 숫자로만. 그렇게 숫자로만 만들도록 한다 이 말이죠. 숫자로만. 그러면 얘에서 어떻게 하냐면 고객 1번이 예를 들어서 존이다. 이러면 존에 대한 정보가 뭐 전화번호도 있고 뭐 주소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1번만 여기다 저장을 해주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요 1번이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살 수가 있잖아. 1번 이렇게 중복은 돼도 된단 말이죠. 숫자 중복이. 맞죠? 그럼 가볍잖아요. 근데 존만 계속 쓰면 존 이렇게 하면 1번 들어가는 게 더 메모리 양이 줄어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니크합니다. 유니크. 여기는 중복이 없어요. 디멘션 테이블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중복이 없어요. 그렇겠죠? 중복이 없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죠. 제품이 2번에 뭐 액세서리 같으면 액세서리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에 1번에 2번 이렇게만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가격만 얼마다 이렇게. 가격도 적을 필요도 없어. 왜냐면 여기에 가격 정보가 딱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날짜가 여기 들어가요. 날짜.
그 제품에 언제 샀느냐 맞죠? 그래 분석을 들어가죠. 왜냐하면 1년치 해가지고 우리가 고객을 조사해야 되잖아. 그럼 날짜가 없으면은 고객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정보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죠? 여기는 우리가 팩터 테이블을 해가지고 얘는 실제로 우리 고객하고 상품이 이루어지는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 맞죠? 이 팩터 테이블은 그래서 문자열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대부분이 숫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보를 알려면 디멘션 테이블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테이블에 실제로는 이런 테이블로 되어 있는 것을 요거를 우리가 눈송이라고도 하고 눈송이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 하죠? 스타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테이블을 보여줄 수 없어요. 이 테이블을 고객한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이제 이 테이블을 분석을 하면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데이터 분석을 보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그룹이 두 그룹이 있다고. 첫 번째는 누가 보겠어요? 경영인이 경영자. 경영자가 봅니다. 경영자. 그러니까 보기 말해서 CEO라는 거죠. CEO. 그렇죠? 그 CEO한테 이걸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1번이 누구야? 2번은 뭐야? 이렇게 할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1년치입니다 라고 얘한테 보고를 때리면 얘 보고를 때리면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걸 결합을 해야 돼요. 결합. 맞죠? 이 정보 1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조언을 집어넣고 맞죠? 2 대신에 제품물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해서 보여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테이블이고 이 실제 테이블을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어떤 테이블이 돼요? 가상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가상 테이블. 그걸 가상 테이블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상이라는 말은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가상. 고객이 보는 것을 가상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보는. 맞죠? 그러니까 이 실제 테이블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가상 테이블은 실제 테이블과는 다르다.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집어넣는 테이블을 우리가 가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가상 테이블을 그래 한마디로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뷰라고 합니다.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를 보여준다 이렇게. 뷰. 그러면 얘 이제 경영인들한테 뷰를 이제 데이터 분석해서 경영자가 요구하는 것을 여기서 분석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딱 만듭니다. 하나의 테이블. 그러니까 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뷰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 분한테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뷰를 가지고 시각화도 하는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는 거죠. 맞죠? 시각화 이렇게. 시각화도 하는 거죠. 시각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는 사람 누굽니까? 고객이 보는 거죠. 고객이. 그렇죠? 내가 얼마나 물품을 샀는지. 맞죠? 그게 이제 뷰가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배우고 전체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이론이 딱 들어가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스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디멘션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계층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층 구조. 이게 이제 마지막 이론이죠. 계층 구조가 뭐냐면 제품이 있으면은 뭐가 있죠? 제품에 대한 분류가 있을 거예요.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품 분류도 있을 거예요. 제품 분류. 그 다음에 전체 분류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이라면 분류가 속하는 거죠. 그럼 자동차 부품에 액세서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제품 분류에 대한 이렇게 테이블이 또 정보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이거를 분류해서 또 분류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었죠. 우리가 볼 때. 맞죠? 이렇게. 자, 요렇게 디멘션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무슨 구조를 이룬다고 했죠? 무슨 구조라고 했죠? 하이라키 해가지고 계층 구조를 이룹니다. 계층 구조를 이룰 수 있다. 계층 구조. 그러니까 얘가 최상이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다. 그러니까 트리 구조다. 트리 구조. 맞죠? 그리고 고객도 마찬가지다. 고객도 있으면 고객을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하면 우리가 이제 전국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대구에서 샀는지 서울에서 샀는지
맞죠?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지역 테이블이라는 이 지역이 먼저 아니잖아요. 맞죠? 얘가 더 높잖아요. 맞죠? 지역 테이블에서 그 고객을 하는 요것도 연결되는 요것도 뭐라고요? 계층 구조를 이룬다. 계층 구조를 이루게 작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맞죠?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누구죠? IT 쪽에 데이터베이스를 DB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를 짜시는 분. 맞죠? 데이터 관리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데이터 관리자가 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뭘 알아야 돼요?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하나의 테이블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맞죠?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계층 구조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날짜 자체가 계층 구조예요. 그래서 이 날짜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계층 구조로 만들지는 않아요. 왜 날짜는 이 테이블 하나 자체가 계층 구조냐면은 보세요. 맨 처음에 뭐가 있죠? 연이 있죠. 연도. 연도 밑에 뭐가 있죠? 월이 있죠. 월 밑에 뭐가 있죠? 월보다는 분기가 먼저죠. 분기. 분기 밑에 월이 있고, 월 밑에 뭐가 있죠? 주가 있죠. 그 다음에 일이 있죠. 그럼 얘가 계층 구조라는 거예요. 얘 자체가. 근데 얘는 계층 구조를 만들려면은 이게 숫자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가벼울 때는 뭐다? 계층 구조를 하나라도 만든다. 그래서 날짜는 무조건 계층 구조. 계층 구조. 이 자체 하나의 테이블로 계층 구조를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저번 주에 한 얘기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을 이제 이게 제이슨 구조에서, 자, 여러분들 흘러오는 걸 잘 보세요. 제이슨 구조입니다. 이게 제이슨 구조죠, 이게. 맞죠? 이렇게 이게 제이슨 구조죠. 맞죠? 여기서 판다스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 플레임 테이블. 그럼 데이터 플레임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 구조식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구성하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스타 구조다 이렇게 윤송이 구조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를 테이블을 배웠으니까 요거는 실제로는 어떻게 스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윤송이나 스타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식입니까? 중간에가 팩터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저 팩터 테이블의 밑에 정보를 알려주는 얘는 숫자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디멘션 테이블이죠. 디멘션 테이블, 보통 S를 붙어요, 얘는. 여러 개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 맞죠? 그리고 이 디멘션은 무슨 구조를 이룰 수 있다? 계층 구조도 이룰 수 있다. 계층 구조. 디멘션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연결해서 계층 구조가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뭘 보여준다고? 가상 테이블을 만든다. 고객을 위한 가상 테이블을 일단 만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뭐 시각화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가상 테이블 요거를 한마디로 우리는 뷰라고 하는 뷰 이렇게. 자,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가상 뷰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 가상 뷰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테이블이 일단 분리되어 있으니까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한다 그랬죠? 조인한다. 멀지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첫 번째가 뭐죠? 멀지 한다고 해요. 멀지 이렇게. 멀지. 우리가 합병을 기업과 기업만 합병이 아니에요. 테이블도 합병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멀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합니까? 조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일단 합해야 된다. 이걸 하나에 합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다 담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룹 파일을 한다. 맞죠? 그러니까 그룹핑을 하는데 그룹 파일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많이 해요. 20대는 뭐다. 50대는 뭐다. 30대는 뭐다. 누구를 지지한다. 맞죠? 그리고 연령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은 얼마 팔았다. 이 제품은 얼마 팔았다. 이 고객은 얼마를 샀다.
나중에는 그 고객에 뭐를 매겨야 됩니까? 로열, VIP, 그 다음에 일반 주기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매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룹 파일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룹 파일 합니다.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파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룹 파일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양 사이드로 이렇게 테이블을 이쪽에도 그룹 파일하고 이쪽에도 그룹 파일 하죠. 맞죠? 그래서 얘 둘이를 매칭시켜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영화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고객 이렇게 보세요. 고객. 여긴 영화 이렇게 보죠. 그러면 고객 1번이 1번 영화를 봤다? 평점을 얼마 때렸다. 맞죠? 여기도 고객 그룹, 여기는 뭐죠? 영화 그룹 이래가지고 매칭을 탁탁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 한 테이블에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한눈에 딱 보여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피봇 테이블이다. 이렇게. 피보팅을 한다. 이렇게. 피봇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피봇 테이블. 이 세 개가 기본. 맞죠? 이게 세 개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고, 요거는 어떻게 하고, 요거는 어떻게 하고, 저번에 실습을 한번 해봤대요. 그렇죠? 이래 가지고 뭐를 만든다? 가산 비율을 만든다. 지금 우리가 이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쭉 흘러온 거예요. 맞죠? 전체 조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그래서 우리 실제로는 제가 그 한 10년 동안을 내가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해봤습니까? 결론을 내리는 결론. 내가 다루는 것은 10년 동안 테이블밖에 안 다뤘다는 얘기예요. 결론. 여러분들이 뭐 다룰 거 있을 것 같죠? 아무것도 없어요. 테이블만 난 다뤘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이 칼럼을 떼가지고 뭐죠? 계산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로 만들었어요. 매트릭스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테이블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수학적에서는 수학은 이 테이블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매트릭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거죠. 테이블을 계산하는 밖에 안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흐름을 보면은 왜 제이슨을 만들었냐? 맞죠? 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이 불편하니까 이걸 만들어요. 판다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저장을 하면은 뭐가 많다고 그래서 이 스타 구조를 이루는 요게 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얘가 스트링 때문에 문자열 때문에 굉장히 뭐가 많다고 그랬죠? 중복이 많다. 그리고 빈칸이 많이 생긴다. 맞죠? 맞죠? 이 빈칸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두 개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자원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자원 낭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지만 자원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데이터가 요새는 뭐라고 하죠?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빅데이터 시대. 맞죠?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니라 1만 개 이러면 많다고 안 합니다. 한 10만 개쯤 있어야지 조금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한 100만 개 있으면 진짜 많네 이렇게 얘기해요.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맞죠? 이런 것들을 맞죠? 저장했다가는 이 컴퓨터가 따라가지 못해요. 맞죠? 그리고 자원 낭비 계속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맞죠? CEO 입장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되겠나요? 이렇게 복습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요 과정을 해가지고 시각화까지 좀 하고 시각화를 좀 하고 자 이제 오늘 지나고 반이 넘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계속 쉬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인식하시죠? 뭔가 배우면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이 탑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은 내가 요때 이제 반이 넘어가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해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떻게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쪽으로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걸 언젠가는 알게 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텐데 그래도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좀 오늘 할 겁니다. 오후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기초를 조금 닦아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 데이터 분석을 뭐 총 매출액만 구하고 이런 게 하면 뭐라 배우러 왔습니까? 이게 그냥 뭐 매출액 구하는 거는 간단하게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지. 맞죠? 조금 더 데이터 분석에 중요한 뭔가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초 작업을 좀 하고 제가 수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10분 쉬고 자 하겠습니다. 일단 10분 쉬겠습니다. 제가.